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결정적 근거는 지난 16일 날 김봉현이가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한 옥중 서신이 발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옥중 서신, 이 김봉현이가 사기꾼인데 이 사기꾼이 얘기한 편지를 보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비판의 절대적 근거가 되는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에 의해서 단독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 앞서서요, 이 추미애가 이 법무부에서 이 감찰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검이 즉각 반박하지 않습니까? 이 중상모략이다, 그리고 턱없는 얘기다라는 반발까지 윤석열 총장이 실명을 걸고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미애가 결국은 수사지휘권을 19일 날 발동을 해가지고 박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추미애는 양이 안 차가지고요, 결국 또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야당과 그 다음에 언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일색으로 꽉 차 있는 SNS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앞방송에서 이 SNS 여러분께 공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검찰개혁 제대로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 대검은 그동안에 이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유대로 만드는 거 잘못된 수사 관행이었다고 이 반성을 좀 해라, 요런 요지로 되어 있고요. 특히 김봉현에 대해서는 4월 23일 이후에, 구속된 이후 4월 23일 이후에 석 달 사이에 66회나 불러서 이 조사를 쭉 하고 있고, 그 피의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검사들 향응받았다는 진술까지 있었는데 왜 이런 거는 보고조치 제대로 조사를 못했느냐. 그리고 법무부하고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은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 한 순간에도 열심히 윤석열이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니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국민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지휘감독권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으로 비난을 하지 말아라. 국민을 기망한 대검 먼저 저격해야 한다.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이런 내용의 페이북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는요, 뭐가 보도되고 있느냐. 지금 이 거침없이 추미애가 이렇게 지금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한마디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 장관이 어쩌려고 저러는지 쩔쩔매고 있다. 이러다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거침없는 추미애를 일단 옹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정청래가 얘기했잖아요. 강단 좋은, 이렇게 추미애같이 강단 좋은 장관은 생전 처음 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옹호하고 있는데 속은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다고 그래요. 이 내용을 일단 보면 최근에 어제, 그러니까 말이죠, 어제 그제 18일 날 이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의 내용에서는 지금같이 통제 불가 상황으로 추미애가 치닫다가는 중도 보수의 결집을 불러일으켜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탄식이 나왔고, 또 이 한동훈 검사장 등 윤석열 총장의 측근을 또다시 제거하는 과정에서 당청 간의 조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은 본래 대검에 있다가 부산지검으로 1월달에 쫓겨났다가 다시 6, 7월경에 서울에 법무연수로 왔다가 또 최근에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이 아니라 진천의 본원으로 발령이 났다가
또 근무 감찰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실은 물론이고 당과 청와대 모두 추장관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싸워도 전략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는데 무턱대고 추장관은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이 아니냐. 그리고 추장관이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 이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이 정말 하나의 그 단초가 됐다. 거침없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말이죠, 추장관의 거침없는 진격이 법무장관 이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장관은 법무장관직을 수락하면서 이미 차기 대선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윤 총장을 치고 검찰 개혁을 성과 삼아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지운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민주당 열성 지지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포석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이렇게 거침없이 마구 일을 저지르고 있고, 이 당정청과의 협조도 조율도 잘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면 이제 이 수사지휘권 발동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지난 10월 16일자 옥주 성실에 반하는 김봉현이의 이 편지와 김봉현이의 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측근에 대한 이 심경 토로, 이 내용이 조선일보에 의해서 단독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나는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왜 안 하느냐. 그 다음에 검찰 관련자에 대한 이 로비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잖아요. 그러면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이미 남부지검에서 지난 6월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핸드폰, 금융계좌까지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 대상자는 윤갑근인 것으로, 그렇게 윤갑근 이 충북도당위원장인 것처럼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가, 김봉현이가 옥중 서신에서 얘기한 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 근거가 됐어요. 그런데 야권 인사, 사실은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이미 3월 달에 여권 인사의 로비 의혹, 이번에 강기정에 대한 로비 의혹을 한 것은 법정 진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타났잖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법정 신문을 한 검사는 이 라임 수사팀에서 배제돼 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데 이번 옥중 서실을 보면 윤석열이한테 말하자면 상납하기 위해서 거물을 바쳐라. 그 거물이 강기정이다. 그러니까 회유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압박과 회유를 했기 때문에 김봉현이가 그렇게 강기정을 부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월 달에 자기 측근한테 얘기한 걸 보면 그렇게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로비가 그렇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러한 얘기를 측근한테 했어요. 그 측근한테 뭐라고 했느냐? 총 6명을 거론했어요. 6명 중에 1명이 강기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지금 일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제발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노비했다라고 얘기를 3월 달에는 했고, 자기 측근한테. 그리고 이번에 10월 16일 날은 아니고, 윤석열이가 말하자면 강기정 정도는 김봉현이가 풀어줘야 보소라도 풀어줄 것 아니냐, 이렇게 거래용으로 회유에 의해서 한 것처럼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차이다. 그러면 누구누구가 거론되고 있느냐? 청와대 고인사, 그 다음에 강기정,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친문 의원, 그 다음에 이미 4명 실명이 다 나왔죠. 기동민, 김영춘, 이수진. 김영춘은 국회 사무총장이에요. 이수진은 지금 민주당 의원입니다. 김갑수는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이에요. 요 6명을 거론했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동민, 김영춘, 이수진, 김갑수 이런 사람들은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기동민이한테도 지금 수천만 원 줬고 양복도 줬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원하고는 또 이 필리핀 여행비를 대줬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갑수가 말하자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상호, 사을 지구당 위원장, 이 사람을 소개시킨 사람이 이 김갑수예요. 김갑수. 그리고
다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6월 18일자, 28일자 문자 메시지에 보면 김갑수를 김봉현이는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지. 그러니까 뇌물 좀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요렇게 4명은 다 되어 있고 강기정이 수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착수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수사지휘권 발동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 고인사 마찬가지. 이거 청와대 고인사가 강기정보다 더 높거나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석 또는 실장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강기정 이강사가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상조예요. 김상조. 그렇잖아요. 김상조. 그 다음에 부산 친문의원은 그냥 아직 실명이 거론되고 있지 않아서 저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이 핵심 이렇게 김봉현이한테 얘기를 들은 사람은 검찰에서 진술을 다 했어요. 검찰에서 진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청와대 고인사와 부산 친문의원에 대해서는 김봉현이가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김봉현이가 이 거래용으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서. 그 플리바게닝용으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불면 좀 형을 감면해달라. 요런 걸 검사한테 받으면 불고 안 그러면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 상황이 제대로 수사가 딱 들어가면 청와대 고인사와 부산 친문의원한테 수사가 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이르는데 여기서 딱 수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지금 이 법조계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고인사하고 부산 친문의원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그야말로 권력 게이트가 돼서 내년 4월 선거 다 물 건너간다. 큰일 났다. 그러니 추미애여 막아라. 요렇게 됐다는 그런 평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까지도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이번 수사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했다. 요렇게까지 청와대가 느닷없이 튀쳐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검찰이요. 내가 한 말 잘 알지. 알아서 수사해. 청와대 고인사와 부산 친문의원한테는 수사하지 말라. 요런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요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 답보대 이 두 명, 청와대 고인사와 부산 친문의원 이 2명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답보되어 있고 김봉현이가 입을 지금 딱 다물고 있는데 요 상황에서 김봉현이 말을 100% 믿어갖고 지휘권을 확보해줘야 김봉현이가 끝까지 입을 안 열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사팀을 완전히 바꿔야 그리고 청와대가 어제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거는 거의는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 요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바보라도 저같이 전혀 문외한 또는 바보라도 이 정도는 다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기정 로비 플러스 청와대 고인사 부산 친문의원에 대한 수사가 여러분들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하면 나중에 두고 보시자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야권 인사에 대해 소극적이다. 요 2가지잖아요. 이번에 수사지휘권 발동이. 근데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차에 걸쳐서. 그 당시 송사면 남부지검장이 심재철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을 제끼고 바로 윤석열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건 극비 보안 사항이니까. 심재철이는 더군다나 누굽니까? 완전히 추미애 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심재철. 예. 지난번에 수사지휘권 행사할 때 대검 간부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 공소가 형량 안 한다. 이 수사심의에서 의견 내라니까 안 낸 사람이 심재철이에요. 그러니 심재철한테 믿고 보고할 수 있겠어요? 송사면 당시 지검장이 보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력 게이트로 수사가 검찰의 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다. 요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비판적 시각이 이 언론의 주류 해석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문자 메시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는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임 민수단은 청와대에서 내려온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건 형이 그리고 라임은 형은 본인을 얘기해요. 김봉현이. 형이 알아서 형이 인수한다. 요게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문자 메시지. 이걸 보면 지난 16일자 편지가 또 틀린 점. 앞에서는 말씀드린 것은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편지하고 상충되는 점이잖아요. 강기정과 관련된 여권 로비. 그 다음에 이거는 라임과 관련된 이게 상치되는 거예요. 지난 편지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자기 본인 김봉현이는 라임의 전주도 아니고 몸통도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라임은 형이 인수해. 내가 인수하는 거야. 그리고 라임 인수단은 청와대에서 내려오는데 전문가로 되어 있을 거야. 요렇게 내려와요. 문자가 나가요. 그리고 김갑수는 거지야.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지야 상거지. 요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자문단 PDF 파일을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넘겨주기까지. 자, 이 정도가 되면 라임이 전주 김봉현이가 맞는 걸로 딱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 김갑수가 이상호 이미 구속돼 있어요. 이미 구속돼 라임 사건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이 둘이에요. 이 이상호가 구속돼 있고 민주당 사흘지구당 위원장 아주 이 친노 핵심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신증권의 반포 이 센터장 이 장 센터장이 또 구속돼 있어요. 이 장 센터장이 그 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님한테 이 라임과 관련해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자문단이 들어올 건데 둘 들어갈 건데 청와대에서 자문단에 들어가는 사람까지 다 받았다. 이런 내용을 펀드 피해자하고 대화를 나눠서 대화 녹취록에서 밝혀요. 그래서 한쪽은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금감원, 검찰, 경찰, 변호사 등 쓰레기 처리분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말하자면 청와대 자문단 관련 정보가 그들의 세계에서는 라임 일당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김봉현이는 지난 5, 6월 문자 메시지에서도 금감원이고 청와대 민정실이고 다 내 사람이야. 민정수석, 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 요렇게 해가지고 청와대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봉현이는 지인들한테 김봉현이가 라임 인수를 앞두고 블루하우스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고 다녔던 것으로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권 안전 반영이고 이 청와대 앞에서 말씀드린 고인사와 친문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그 전조가 이미 있었다. 1월 달에 오자마자 추미애가 장관이 되자마자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시켜버렸어요. 남부지검에 있는 이걸 폐지시켰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남부지검의 수사팀을 그냥 유임시켜달라는 거 즉 남부지검 2차장 그 다음에 이정환 2차장 그 다음에 조상원 부장검사를 유임시켜달랬는데 다 빼버렸어요. 이 뺀 것도 바로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법조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그럼 그 자리에 누구를 보냈느냐? 남부지검 박순철 검사장을 보냈어요. 박순철 검사장은 윤석열 장모 기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갔냐? 오연철이를 보냈어요. 영전 승진시켜서 보냈어요. 오연철이는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 영전시키면서 남부지검에 라임 관련 G라인으로 보냈어요. 이런 것이 범죄수사단 없애버렸죠. 이렇게 인사를 통해서 싹 물갈이했죠. 그리고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이런 것이 일련의 조치들이 바로 정권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 야당은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못 받아내면 문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의원이 페이북에 글을 올린 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그 서슬 시퍼렀던 시절에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숙 단식 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특검 조사 결과 윗선이 연루되었다는 강한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나경원 체제는 드루킹 상선 특검을 추진하지 않고 윗선 특검을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뭉개는 바람에 전국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니다가 장외투쟁 신용만 하고 거꾸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전현직 의원 24명을 법정에 세웠고 종국에 가서는 막천으로 총선에 참패했습니다.
지금은 드루킹 특검 때와는 다른 이 좋은 호기에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야당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야당은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야 제대로 된 야당 대접을 받습니다. 여당의 방탄 국정감사와 야당의 맹탕 국정감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마당에 라임 옵티머스 특검까지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야당은 이중대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서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주십시오. 그 사건은 문정권 몰락이 시작된 겁니다. 요렇게 글을 올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구절절 옳은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 옵티머스 특검과 그 다음에 공수처를 맞바꾸자, 요런 딜을 여당에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변 분들과 많은 공유를 당부드립니다.